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팀장님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저희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두 가지 핫한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모든 글로벌 시장의 눈이 지금 엔비디아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이제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어떻게 좀 살펴보고 있을까요, 팀장님? 네,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팀장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다 끌어모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변동성은 조금 이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온 몸을 맡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치가 이제 증권가에서 보통 평균을 내는데 이 평균치의 갭이 넓을 때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라고만 쳐더라도 뉴스가 거의 30에서 50개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글로벌 IB들의 투자 증권치를 요약을 해주는데 약간 2주 전에 비해서 저번 주는 약간 좀 격하게 조금 그 갭이 커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번 주 같은 경우 솔직히 실적 전망치가 예년 동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에서 150% 상승할 거다라고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약 22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24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투자분들께서 약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천하의 엔비디아인데 240억이 뭐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애널리스트들이 조정한 건 아니지만 네. 저번 주엔 240억으로 나왔는데 저번 주 말부터는 260억, 270억 달러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270억을 기록을 해주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00% 이상 그렇죠.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가이던스가 다 상회했어요. 실제 발표치가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10에서 15%를 상회하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에서 150%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240이나 250억 달러를 기록을 해줘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에서 150%를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올 때, 4분기에서 1분기 넘어올 때 이게 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뭐 조선이랑 이런 게 다 섹터마다 특징이 다 다르지만 저는 눈은 좀 허들은 좀 비슷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완성차랑 2차 전지가 투시 마크가 있을 때도 이 분기 실적 증가폭이 감소했을 때 우리가 차갑게 봤듯이 차갑게 보자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보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시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사실 엔비디아랑 AI 반도체 봤을 때 옛날에 이런 전망치 보면 엔비디아도 사실 막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막 하루에 막 20% 30% 옮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실적 기대감이 생기고 IB들도 증권 이제 목표치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3% 이상 안 움직인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오늘 시장 브리핑 앵커님께서 주셨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근소하게 많은 상황이고 반도체들도 다 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밸류체인 안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가시화. 근데 제가 실적이 정말 특출나게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개선된 종목들, 그 종목들이나 특히 조금 한 2주 전에 기록된 고점을 좀 유지를 한다거나 근데 오히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거나 목표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종목들은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한 20시간이나 22시간 뒤에 보실 건데 내일 정규장 대비하면서 제가 틀리길 바래요. 제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일 반도체 다 불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증권 전문가 경력 한 9년, 10년 정도 봤을 때 이런 기대감에 이런 뉴스에 요 정도 수급이면은
투자를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옥석 구분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옥석을 잘 보시더라도 일단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드라이빙을 차근차근 걸어나갈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눈높이가 지나치게 또 높아졌기 때문에 이 커진 눈높이,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관련 종목들, 밸류체인들이 있을 텐데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의 선택, 그리고 이 종목 안에서도 어떤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부분이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률을 가릴 만한 그런 기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이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당연히 저 탑픽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반도체를 한 번씩 말씀드려가지고 같은 종목을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저는 항상 새로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일단 탑픽 종목은 다른 또 신선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밸류체인 안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쇼크 나온 종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상처 받으실 거고 그런 종목은 종목 상담 시간엔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관점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토픽이 아닌 좀 무난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실적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미반도체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퐁당퐁당해서 하루에 대장주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대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네요. 이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의 공통점은 밸류체인 안에 있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 발표했을 때 밀렸던 이유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에서 150%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 60%, 70%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30% 향상됐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경기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나아가는 관점 속에서 반도체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흑자 전환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그런 불황 속에서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됐기 때문에 정말 잘한 거다. 네. 근데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도를 통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미 SK하이닉스발 수주가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가 잘 팔렸을 때 그 GPU에 PCB 기판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약 한 50% 이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어요. 네. 사실 실망스러울 수 있죠. 아니 엔비디아 100%인데 50%가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위치 괜찮고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이제 PSK 홀딩스하고 이제 STI를 좀 말씀을 네. 드릴 겁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장비주죠. PSK 홀딩스 같은 경우 후공정 패키지고, 그 다음 STI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 공정 쪽이에요.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죠. HBM 네. 들어갈 때.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물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만큼은 아니지만 이 종목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20에서 30%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에 PSK홀딩스랑 STI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연됐던 수주가 돌아오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분할 매수 너무 그렇게 성의껏 안 하셔도 된다. 워낙 좋은 종목들이니까. 네. 근데 PSK홀딩스랑 STI는 분할 매수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급을 드리기 전에 이미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어제 오는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 오늘 오후장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매매를 못 하신 분들 약간 좀 이동평균선 이렇게 갖다 대셔가지고 요 가격대에 오면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밸류체인 안에서 또 실적까지 탄탄한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STI까지 함께 또 봐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 토픽이 있나요? 아니면 실적이 좋은 또 숨겨진 종목이 있을까요, 팀장님? 저는 절대 탑픽을 관련 종목 이야기할 때 종목 명도 꺼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숨겨주시는군요. 전 제우스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제우스는 상당히 작년 상반기까지 유명했던 종목이고 작년 하반기에 조금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살짝 잊혀졌던 이유가 로봇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랑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제조 장비였다가 하반기에 산업용 로봇 제조 판매까지 사업 다각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은 작년 상반기에 잘했어요.
근데 후반기에 조금 못했거든요. 근데 네. 이유를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 연구 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5일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6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 반영이 이미 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우스를 꾸준하게 추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업용 로봇을 작년 중반기에 개발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나 이런 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SK증권이랑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 보면서 참 그래요. 전방 기업이 뭐 수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방 기업을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방 두 개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 세정 장비 점유율이 독점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네. 지금 두 개 사양으로만 3분기에만 25대의 수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비당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수주 금액이 1,000억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좀 안정적 실적이 나올 거다. 오늘은 아쉽게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2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의 약 100분의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매도가 안 나온다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오늘 음봉이지만 밑골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픽 종목으로는 제우스 약간 시장에서 좀 잊혀졌던 종목인데 실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3개월 내에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데 함께 또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관련해서 반도체에서는 토픽 종목 제우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정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제 한때 다시 7만 달러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 다시 움직이면서 뭐 알트코인까지 함께 상승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좀 힘을 얻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팀장님? 네, 보통 저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좀 짧게 매매 관점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중장기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익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실적 반영과 연관이 없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상승했냐면 작년 11월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왔을 때 네. 그때 3,500만 원 정도 하다가 5천만 원대 중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때 승이 났죠. 네네.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반감기 이후로 뚜렷한 이슈가 없다가 최근에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랑 거래소 임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저PBR, 밸류 프로그램 이 홍보만 한 게 아니라 이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ETF 승인 기대감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만 있고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이 안 됐으면 네.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자 탑픽은 지금 보면 탑픽이 언급이 안 돼 있죠. 탑픽은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기술투자랑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기술투자랑 에이티너 인베스트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빗썸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뭐 DSC 인베스트나 위지트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보니까 위지트랑 DSC 인베스트먼트는 실적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두 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랑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4,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돈을 벌었고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 지분 가치가 반영이 돼서 실적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젠 단기 관점이 아니라 수익 관점을 접근해봐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기술투자 보면 20일선 돌파한 다음에 가격 상승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도 외국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거래대금 확실하게 우리기술투자가 많네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우리기술투자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탑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매매 관점에서 살펴주시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 잘 알려진 밸류체인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바로 토픽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비트코인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실까요? 네,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위탁매매, 집합투자업, 투자 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기술투자랑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이 하나투자증권까지도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260억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영업이익은 우리의 본업을 해서 이제 총 매출에서 이 본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 외 기타 수익을 더한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1분기 당기순이익이 766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본업을 하겠죠. 열심히 고객 모집을 해가지고 증권 매매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서 얻은 게 266억인데 당기순이익이 766억이면은 본업 외에 다른 수익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투자증권도 이 업비트 두나무의 수익을 지분 가치를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1분기 흑자 턴어라운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한 9에서 10%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뒤를 쫓고 있는 섹터가 사실 ST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STO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는 4월 달에 이제 STO 이제 관련 규정이 나온 다음에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가 내년 상반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어떤 현물 ETF나 STO 관련 정부 정책 발이 나왔을 때 그 STO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요. 네.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거래 대금이 신뢰해주고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 암호화폐 섹터에서는 3등 위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우리기술투자나 에이티너 인베스트 정도 보시다가 나는 매매를 잘 못하고 손절도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투자증권을 분할 매수하셨다가 1, 2등의 추이를 보면서 매매하실 준비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의 수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본업 외에서 다른 수익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증권주들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매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는 부분들은 STO 관련 모멘텀까지 남아있으니까 하나투자증권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